봤을 때는 바다뷰가 지금 한 80% 서양, 20%는 북향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디자인을 하는 원론이 있어요. 저만의 철학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색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되고 공감대를 자아내야 되고, 특히 상업 공간이라는 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제가 디자인을 할 때 우선 그 지역을 분석을 해요. 우리 땅의 방향을 봤을 때는 바다뷰가 지금 한 80% 서양, 20%는 북향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지 면적하고 막 좀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이제 서치를 하고 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뉴스나 이런 지역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이제 거기 아시는 내용처럼 나폴리 골프장이라 해가지고 18홀 골프장이 지금 들어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24년 11월 달에 준공을 해서 시범 라운딩을 할 거래요. 그 골프장에. 네. 그래서 그 골프장 안에 객실이 있는데, 리조트가 있는데 20평, 40평, 60평, 80평, 120평 좀 다양하게 객실을 넣어두겠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 골프장 그 리조트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리조트 시설과는 좀 차별화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했고요. 그리고 9월쯤 되면 거제 둔동면에 포도축제를 하더라고요. 포도축제를 하는데 쭉 행사를 보니까 전통 민속놀이를 한대요. 네. 둔동면 포도축제 전통 민속놀이.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 전통 민속놀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민속놀이를 뭘 할까 해서 쳐보니까 오광대라는 영등 오광대라는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유튜브에 떠들어가서 영등 오광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요.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등 오광대에 공부를 하니까 이게 각 지역별로 이제 오광대 행사를 하는데 지역별로 이름이 틀려요. 마산 오광대, 뭐 무슨 오광대 했는데 이제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영등 오광대라고 이제 그 오광대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인터뷰 내용을 좀 따보니까 오광대 뜻이 경남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놀이마당이라고 하고요. 시작은 합천 초계리 반마리에서 했고 마산, 풍명, 고성, 거제, 낙동강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뉘어서 이제 놀이를 하는 그런 행사랍니다. 그리고 이거 오광대라는 게 양반들의 핍박 속에서 오광대를 통해 양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행사고 풍자를 하는 그런 놀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오광대를 읽어보니까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오광대를 또 파고 들어요. 제가 또 그 뒤로. 왜냐면 어제 와이프가 출산을 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어제 와이프 출산을 해가지고 밤새고 왔어요. 아니, 다둥이 아빠 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 국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하는 원론이 있어요. 저만의 철학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색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되고 공감대를 자아내야 되고, 특히 상업 공간이라는 곳은 그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건물이 돼야 되고, 또는 좀 더 나아가서는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뭐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거제면은 거제시에서도 관심 있게 뭔가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고, 그 지역에서도 좀 소통이 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행사들을 하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저는 검색을 많이 해서 알아본단 말이죠. 땅의 형태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막 신문을 읽다가도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엄청 수천 개의 글자 속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만 탁탁 뽑아낼 수가 있어요. 키워드를. 사람마다 그게 틀릴 거예요.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건물을 만들어내면
또 저만의 어떤 DNA를 가진 건물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전통 민속놀이에 꽂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모광대, 영등 모광대라는 게 있고 오페라나 이런 거는 1장, 2장, 뭐 이런 1막, 2막 이런 형태로 가는데 전통 민속놀이는 1마당, 2마당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마당까지 있어요. 5마당까지. 5마당까지 제가 그 대사를 쭉 다 읽어봤거든요. 그 전집을 사가지고. 네. 읽어보니까 요약해서 보자면 1마당 같은 경우에는 오방 신장 무 마당이라 해가지고 이제 뱃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이제 바깥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적인 마당이고요. 2마당 같은 경우에는 사자 보수 마당이라 해가지고 작은 사자 2마리가 있는데 그거보다 좀 큰 사자가 나타나서 그 작은 사자를 먹어요. 잡아먹어요. 근데 또 보수가 나타나가지고 그 큰 사자를 죽여요. 약육강식을 분자하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너무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이웃하고 더불어서 이제 잘 놀아 잘 지내라 라는 뜻이 이 마당이고 3마당 같은 경우에는 문둥이 마당이라 해가지고 양반 집안의 자손인데 얼굴이 문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 되면서 죄를 짓고 했던 그 죄의 대물림으로 이제 문둥이가 됐다라는 식의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4마당 같은 경우에는 양반 말뚝이 마당이라 해가지고 양반이 아닌 것들이 양반 행세를 하고 그 양반 행세를 하는 애들이 실제 양반보다 더 악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 행세하면 이웃을 괴롭히는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진짜 양반이 탈을 쓴 그 양반을 괴롭히는 그런 마당이고 5마당은 좀 웃겨요. 이거는 처가 있고 애를 놓고 저기 출장을 가서 지금 말로 출장을 가서 저기 첩을 데려와요. 첩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와 첩의 갈등을 네. 그리는 내용인데 옛날에는 이게 다른 지역의 오광대는 첩이 죽는데요. 마지막에 놀이 마지막에. 근데 여기는 양반이 죽는. 그리고 첩 갈등이 일어났는데 둘째 아들 첩에서 나온 아들이 처의 아들로 등재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다 하다가 그 첩의 아들에 대해서 DNA 검사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 첩의 아들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씨가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괴로워서 죽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1마당부터 5마당까지 제가 정리를 딱 해보니까 1마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정과 편안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건물을 지을 때 밖이 조금 거친 면이고 안은 조금 편안하게 극적인 내용을 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막 정리 종합을 해요. 제가 이게 좀 오글거리지만 디자인이라는 게 이런 키워드 하나하나들로 이제 건물이 디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그려내면 의미가 있고 스토리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이 조금 오그라들긴 하지만 제가 그냥 글을 짜릴게요. 밤에 혼자서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스테이 이름을 제가 지어보려고 계속 이거 영등 오광대에 심취해 있다가 각 마당에 앞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을까 해서 이제 지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엉망인 거예요. 오사문양영 이렇던데 그렇다면 그냥 영등 오광대 스테이라고 하는 게 안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 우리 오케스트라나 이런 걸 보면은 청중과 그리고 연주자는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는 그 구분이 없어요.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셉션에서 각 호실로 들어가든지 각 호실 간 어떤 공용 공간이 있으면 그 경계 구간을 조금 모호하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 또 이제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이름을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게 마스크잖아요. 은근 오광대라는 게 마스크잖아요. 얼굴에 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을 쓴다는 의미는 자신을 조금 숨긴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 오그러들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가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가식이라는 게 나쁜 뜻이든 좋은 뜻이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본인의 마음을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사회에 나오면. 그러면 우리 스테이에 오면 조금 그 탈을 벗어 던지고 좀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스테이에 가면 어떡하지 하다가 그 가면이라는 게 마스크잖아요. 그래서 스테이 가면으로 하면 어떨까? 근데 그 가면이 마스크라는 뜻도 있지만 그곳에 가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If I go there라는 그곳에 가면 이 탈을 집어 던지자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가면을 집어 던지자,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정말 안식처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스테이 가면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또 업구들도 좋고 그 뜻이 If I go there라는 뜻 자체가 그곳에 거기에 가면 어떤 곳에 가면 이라는 뜻이니까 그 가면과 마스크의 가면이 중복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분명히 if I go there라고 해가지고 그곳에 가면 이곳에 가면 좋은 의미로 이제 안식처의 의미로 사용할 테지만 우리 건물 위에는 마스크가 막 조형물이 있는 거예요. 쇠로 된 마스크를 막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가지고 건물 옥상에다가 그 가면을 탁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등우광대에 보면 이게 애처로움을 그리는 내용도 많아요. 바다의 무사기한 이런 것도 있지만 일하러 간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고 남편을 기다려주는 그 처의 어떤 애처로움 그런 것들을 조금 담아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또 건물의 방향이 땅의 방향이 서향을 비추고 있다 보니까 애처로움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햇빛의 색깔이라든지 그러니까 해가 뜰 때와 질 때 뜰 때는 에너지 넘치고 좀 에너제틱하고 새로운 시작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라면 노을이 질 때는 뭔가 하루를 마감하고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감정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온단 말이죠. 근데 입실 시간이 요즘에 3시에서 4시로 바뀌는 말이죠. 지금 4시로 바뀌고 있어요. 입실 시간이 3시든 4시든 그 시간대쯤에 우리 스테이에 오면 가면만 건물이 둥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노을과 노을빛하고 그 가면하고 섞여가지고 굳이 가면이라는 상호를 안 달고도 저기가 가면인가 보다 스테이인가 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거기 가보니까 이 If I go there라는 그런 그 가면이 아니고 저 가면이었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그 가면이 무서운 그런 가면 말고 작가들이 만드는 그런 작품 가면들 있잖아요. 네. 어떤 형태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도로고 우리 땅이 요 밑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건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형태의 가면을 올리는 거예요. 이불 그려서 얼굴 조형의 가면을 올리고 일단 건물이 안 보여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 가면만 보여요. 그러면은 저기 뭐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테고 밤에는 여기 조명을 비춰가지고 이 가면이 은은하게 비칠 수 있도록 그 도로가에 은은하게 비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제가 이 앞에서 서치한 내용들을 싹 정리 종합해서 뭐 감성적인 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쭉 하긴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디자인을 이제 한번 보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또 쓸 수 있도록 나중에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빼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죠.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인데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 내려오면서도 보이는 공간이 좀 역충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외부 수영장 약간 뒷마당이라고 했던 거. 그래서 두 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수익 면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건축물이야 뭐 이렇게 좋고 뭐 어떻게 하면 되지만 저는 이제 이걸 사업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이제 뭐 저도 이윤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간 평형대와 예산을 두 개 다 잡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이것도 해야 돼. 돈은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땅의 방향을 봤을 때는 바다뷰가 지금 한 80% 서양, 20%는 북향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디자인을 하는 원론이 있어요. 저만의 철학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색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되고 공감대를 자아내야 되고 특히 상업 공간이라는 곳은 그 지역 사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이 내용은 봅시다.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우리 제외 면적 접도구역이 있는 거. 네. 그 접도구역 도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건물로서 활용할 수가 없어요. 나라에 이미 네. 기부 체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농민지역 정의가 안 된다 그랬죠. 농민지역은 우리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안 되죠. 그렇지. 네. 이 땅을 우리 나눠놨어요. 네. 땅을 나눠가지고 이쪽에는 또 쓸 수 있도록 나중에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네. 그 정도는 빼놓은 거고요. 그러면은 내가 그 판매할 때 이거 팔고 여기에 새로운 거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한 목에 이 땅 전체 다 팔고 나와야 돼요. 따로따로 파는 게 아니고 한 목에 다 팔아야 돼요. 여기 건폐율이 뭔지 알죠? 건폐율이 뭐냐면 우리 땅 면적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면적인 거예요. 네. 건폐율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땅이 100평이면 60%다 그러면 60평을 지을 수 있는 100평에 60평 네. 지을 수 있다라고 그러고 그 용적률은 지금 우리가 뭐 위로 올라갈 때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지금 현재 한 대씩 들어가 있고 주변은 해당 사항 없다. 그냥 주변 숙박업소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 검색할 필요 없고 그리고 나중에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레퍼런스 준비한 것들 네. 준비한 레퍼런스를 정리 종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뭐 잡지라든지 아니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이런 어구들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네. 아마 들어가는 게 좋을 거고 그래야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공존의 의미를 표현할 것. 은폐와 신비를 갖춘 거칠지만 편안함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마스크의 어원을 따면은 은폐와 신비가 나와요. 은폐라는 것은 가릴 곳은 가리고 조금 가려놓다 보면 그 안 속의 의미가 좀 신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칠지만 편안함. 거칠지만 편안함은 어떤 뜻이냐면 조금 겉은 조금 거칠게 표현이 되더라도 도어를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좀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사회에서 받던 스트레스를 조금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좋겠다. 세 번째, 절제 속에서 고급스러움을 조금 표현했으면 좋겠다. 절제와 고급스러움은 중복되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급스러움은 화려함, 보석 뭐 이런 게 고급스러운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절제는 화려한 것과 맞진 않거든요. 절제랑 비슷한 의미는 미니멀리즘이에요. 좀 단촐하고 간소하고. 근데 이제 절제 속에서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하자는 거는 미니멀하게 갖추면서도 그 인테리어 디자인상 금속재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조금 걔를 좀 살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시간에 맞춰 건물 외곽에서의 해처럼을 표현할 것,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입실 시간이 3시, 4시쯤 되면 한여름은 해가 떠 있어도 집에서 짐을 풀고 준비하고 있을 때도 곧 해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의 좀 해처럼을 담아보자 하는 게 생각이에요. 조금 오글거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가면처럼 가려진 거친 외면 속의 내면은 연인 가족 그 어느 누가 알고 편안한 것이 있으며 절제 속에 아름다운 편안한 건물로서 애처로움과 화려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스테이 나처 나타낼 수 있는 멋진 스테이 가면 요새 그리고 이제 건물로서 제가 조금 표현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허례허식이 없는 좀 정직한 건물 군더더기를 막
막 붙이는 그런 네. 기술을 쓰는 건물이 아니고 허리허식 없이 딱 정직하게 건물 현대식으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질녘 노을색에 맞춰서 내추럴을 표현할 수 있는 조경을 시공해야 된다. 우리가 바다가 먼 발치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눈이 한 70%, 바다가 한 20, 30% 정도 되는 비율인데, 바다 앞에서 지는 해를 보면은 감정이 이상해지는데, 우리는 눈을 본단 말이에요. 80%, 70, 80%가. 그럼 감정이 막 이입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경들이 갈 데가 있고 없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런 갈 데들을 활용해가지고 내추럴을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건물 주변에는, 그 조형물 주변에는 가면이라는 단어가 외에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떠오르게끔 표현을 해보고자 하고, 뭐 이런 롬이나 흑질, 수영들 경계를 조금 모호하게 표현한다. 어떻게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뚫려서 갈 수는 있는 곳인데 막 바닥에 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저쪽으로 가면 입구는 맞는데 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럼 그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뚫려 있지만 경계가 모호하게. 아까 사마당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런 경계가 모호한 그런 내용.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도면은 그거예요. 이게 분홍색이 A로가 치고 A동. 여기가 이제 B동이고 이제 7번 관리실입니다. 네. 공용 공간. 네. 공용 공간이라는 관리실인데 창고 형태예요. 창고 형태로 린넨도 보관을 해야 네. 되고 하니까.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은 한 세대만 가지고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죠. 네.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인데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 내려오면서도 보이는 공간이 요쯤 되는 것 같아요. 요쯤 위에는 가면이 아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게 벽을 중간에 많이 쳐놨는데 우리 건물은 실제 자는 곳은 여기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까지 벽을 엄청 많이 거치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큰 도로가 바로 뒤에 있다 보니까 소음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고 소음에 노출이 되는 게 또 싫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골프장을 공사 것 때문에 이제 소음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5시, 6시 지나면은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여기 큰 도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벽겹이 벽을 쳐주고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고, 이게 쭉 걸어내려오면 여기 큰 대문같이 있어요. 네. 이거를 열면 이 A동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을 열면 여기 뒷마당처럼 조경도 들어가고 뒷마당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는 다 같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공용 공간이 되고, 여기 공용 화장실이 되고, 그리고 이쪽을 딱 통해서 넘어가면 여기도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을 침실을 두 군데로 옮겨가는데, 저희가 스테이를 계속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네. 연인들이 올 때도 있지만 가족 단위로 올 경우가 훨씬 많다. 애 데리고 부부가 오더라도 따로 자는 걸 가지고 선호하고, 그리고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족이 같이 오는 경우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커플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수익성이나 그 공실률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여져가지고 방을 2개로 만들었어요. 그럼 화장실을 여기 붙여놨지 왜 여기로 띄워놨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옮겨도 되고 저희 계획안대로 해도 되는데 여기 수영장이에요. 네. 수영장에서 바로 그냥 씻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이게 수영장에서 놀다가 내부로 들어오면 사고 위험도 있고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일단 물을 다 묻히고 일단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로 빼둔 거거든요. 바로 나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사항에 따라서 이게 이쪽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집의 형태는 이렇게 미러 형태예요. 이렇게 뒤집은 형태이기 때문에 한쪽만 가지고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 덤벨을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좀 한 칸 더 내려와서 바베큐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 근데 여기 계단이 많잖아요. 네. 계단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도로에서 건물 이점을 잡다 보니까 그렇고 토목공사들을 최대한 좀 줄여보고자
진행을 했거든요. 이 수영장은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올라와 있으면 밖에서도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담들 활용해가지고 조금 가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여기 봤을 때 일단 지금 여기 가면은 안 올렸는데 요쯤에 가면은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땅에서 봤을 때 네. 정면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주차, 아래쪽 주차장.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입구 쪽에서 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네. 공간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가운데 수영장이고 경계를 약간 모호하게 해가지고 바베큐를 하면서도 물소리를 좀 들을 수 있고. 네. 이게 중간에 이제 외부 공간인데 내부와 내부를 좀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막을 것인가 오픈할 것인가 저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픈도 나쁘진 않다. 아니면은 창을 꽂는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가면 한번 검색 한번 해봐봐. 예. 우리 그때 같이 어떤 가면 할지 고민 많이 했죠. 예. 가면을 검색을 하니까 엉망인 것도 너무 많더라고. 이게 너무 무거운 것도 많고. 그 처음에 뭔 생각이냐면 가면이라고 그래가지고 건축주님 속구를 좀 뜯다 이 생각도 했었어. 그럼 그러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민원 들어오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거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저는 약간 이런 형태인데 이것도 이거지만 이런 형태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너무 구체적인데 한복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조형물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거는 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어울리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조형물은 저희가 만들려고요. 제가 가가지고 어디 안 맡기고. 톤도를 해줘왔는데 건물이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버티죠. 네. 사실 이 계단실만 지나고 나서부터는 순수하게 공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사용자들의 공간. 그리고 돌 모양이 보이잖아요. 저렇게 돌 쌓아가지고 이렇게 담을 조금 형성해 네. 주셔서 안에 저기 수영장까지 보이지 않게끔 가려놓은 거예요. 그 수영장은 잠시만요. 예. 이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또 수정표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여기서 술도 마실 수 있고 맥주 한잔 할 수 있고 또 여기서도 뭐 좀 쉴 수도 있고 발만 담그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연출하려고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 처음에는 물을 그냥 여기 벽에 바로 붙이려 했어요. 여기 물 바로 붙이고 저는 커튼을 밖으로 확 이제 문 열면 커튼을 확 밖으로 날리게끔 해서 조금 연출을 하려고 했는데 보는 건 이쁜데 처음 사진 찍을 때는 이쁜데 갈비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 오래 못 갈 것 같다. 네.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공간을 띄웠어요. 제가. 여기는 조경을 통해서 이제 외부하고 그 수영장 안이 안 보이죠. 밖에서. 뭐 저 형태가 지금은 대나무 형태로 되어 있지만 뭐 다른 차폐방이 될 수가 있고 하는 거. 저기 레벨 정도면 앞에 바다는 안 보인다니까. 그렇죠. 그죠? 바다를 선택을 할 것인가. 네. 이게 막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바다를 버리자. 도로 위에서는 또 바다가 보이는데 그 바다도 너무나 잘 보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바다를 하기 위해서는 청토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논독수로 좋은 그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땅의 단점을 완전히 보완시켜 줄 수 있는 그건데 그래서 제가 서북향으로 틀자고 저도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방에서는 저렇게 돼버리면 밖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논독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건 레벨 가서 연한 네. 걸 보고 네. 좀 틀든지 조금 더 올리는. 제가 생각했던 그 색깔은 저는 이 정도 톤이 좀 밝은 맞아요. 빛이에요. 그 정도 톤이에요. 네, 맞아요. 그 톤이에요. 그 톤. 약간 동남아 톤. 네, 맞죠. 조금 네. 제가 너무 저희가 이 어두운 걸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처음에. 보고스럽고 모노하고 네. 그런 저 느낌 받을 수 싫어요. 있는데 감성 이렇게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 서재 같은 느낌이 제일 싫어합니다. 소재 느낌은 딱 진짜 어둡고 네, 저도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고 감성적인 부분은 좀 많이 살리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거제 가면 지평집이라는 게 있는데 펜션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지나가 버려요. 스테이 공간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측면에 큰 옹벽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핀포인트로 그냥 쏴버리면 차가 오며 가며 그냥 위 천장은 보면 이건 뭐지만 하고 이게 있었나 하지만 자, 첫 번째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스테이라는 공간은 예약해서 오는 공간이거든요. 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오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험히 다 알게끔 여기가 어디 스테이입니다 이렇게 알게끔 표현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제가 하는 건물들의 작품들은 의도적으로 건물을 알리려고는 안 하려고 그게 또 조금 촌스럽게 느껴져가지고 입소문이나 이런 걸 네. 통해서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빈술에가 요란하기 싫어가지고 막 오라고 선짓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사실 좀 싫어서 굳이 사인을 내기 위해서 뭐 큰 옹벽을 세워서 이제 간판이라든지 뭐 홍보할 수 있는 벽을 세운다든지 그런 데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홍보보다는 호기심 유발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서 뭐 스테이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커피숍인지. 근데 상호는 딱 있고 조명이 쏴요. 검색을 해보게 되거든요. 저도. 이게 또 그래도 차도를 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좋은 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면이라고만 돼 있는데 저거 뭐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가면 하나만 올라가 있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상호 노출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지금 저랑 작품도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네. 다들 잘 지내는 교수님이고 박희수 교수님이 엊그제도 만나고 왔는데,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니까 계속 우리나라의 좋은 건물들, 해외 좋은 건물들을 보고 올 때마다 느끼는 게 감춰져 있어요. 어딘가에 찾아서 가야 되는 공간들, 뭔가 알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정제된 작품들이 많더라.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자라기보다는 제가 이때까지 해오던 건물들 자체가 약간 좀 그래요. 뭔가 가시성이 좋아가지고 아예 건물을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굳이 스테이를 간판을 만들어서 알려야 할까 하는 생각. 그리고 가면을 넣는 건 가면 높이도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한 1.8m, 2m 이렇게 되는데 가로 세로 폭 자체도 굉장히 높을 거고, 그러면은 그 가면만 봐도 야 저기 뭐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맨 처음 대표님한테 4개를 말씀드렸는데 4개를 해버리면 솔직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는 맞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부지에 근생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평수를 아까 20몇 평짜리를 저걸 조금 줄여서라도 네. 이게 다 줄여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동선이나 네. 지금 이런 공간을 왜 이만큼 띄워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건 제가 다 계산을 해서 했거든요. 이게 네. 이 계단 폭이라든지 네. 계단 앞에 참이라든지 그리고 계단 입구의 어떤 길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공간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연출하려고 네.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면적을 줄인다고 한다 하더라도 한 건물이 더 올라오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2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수익 면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건축물이야 뭐 이렇게 좋고 뭐 어떻게 하면 되지만 저는 이제 이걸 사업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이제 뭐 저도 이윤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수영장 저거 하나에 세팅이 5천에서 6천 그렇죠. 들어가요. 네, 그렇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한 개 딱 추가되는 순간 이런 게 바로 추가되고 본다고 보는데요. 아무것도 안 건물 안 지어도. 그래서 쉽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사실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건물 세동 평형 때는 제가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20평도 있을 수도 있고 18평도 있을 수 있는데 하다가 돈이 영 안 맞춰지고 하면 15평도 나올 수 있고 한 거니까 그런 최소 면적을 한 15평 정도로 잡을게요. 대신에 관리실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동인데 옆에 이런 식으로. 관리동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창고 형태.
그럼 이제 결국 건물이 커지면, 건물 평형대가 넓어지면 고객이 활용하는 부대 시설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걸 건축 공사 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유튜브에 한번 찍은 게 있는데, 그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인이 적용되어 디자인이 적용되든지, 나의 니즈가 적용되든지, 평형대, 공사 예산이 적용되든지, 이 셋 중에 한 개밖에 선택을 못 해요. 내가 예산을 선택하면 예산에 맞는 공사가 될 것이고, 평형대를 선택을 하면 평형대에 맞는 공사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간 평형대와 예산을 두 개 다 잡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이것도 해야 돼? 돈은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일단 먼저 그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뭐 오늘은 뭐 얘기를 하시나? 오늘은 오 글자 이렇게, 오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은 네, 원래는 오늘은인데 네. 풀어서 오늘은. 그게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이과 출신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아, 맞아요? 토목과를 했잖아요. 저. 아, 그냥 딱 그냥 그게 와닿고 아니 그게 와닿고 저희가 스토리텔링은 저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오늘은이 안 좋다가 아니고, 오늘에 맞는 건물을 제가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If I go there가 사실 상호로 가는 건데, 이게 거기 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의 어떤 의미보다는 거기에 가면이라는 뜻을 함축해 놓고 가면이라는 그 매개체를 잡아 넣는 거예요. 이거는 건축적 의미인 건데, 미학적 예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함축적 의미가 없는 미학적 그냥 아름다움. 자, 그런 건축을 추구하는 건축가들이 있고, 함축적 예술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약간 후자의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그냥 날 것, 센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날 것으로 건축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를 좋아하는 거고, 작가의 의도를 힌트를 한 개를 주면 한 번만 굴리면 알 수 있게끔 공감대를 만드는 게 좀 함축적 건축이란 예술이라는 건데, 그게 상업 공간에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게 작품성이고 예술성이거든요. 아까 뭐 탈 쓰고 막 노는데 그게 양반들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의미가 있듯이, 예술이란 게 건물이면 건물, 그림이면 그림, 옷이면 옷, 그 함축적 의미를 담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 없이 보여주기식으로만 만들면 정말 삼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림을 보러 가도 이게 옆에서 설명해주는 친구가 있는 것과 없는 거 틀리거든요. 옆에서 점 하나 찍어놓은 이 작품을 가지고 옆에서 설명을 누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걸 해놨다 하면은 정말 그게 작품처럼 보여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에는 그 건물의 설명서가 붙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었다 라는 설명이 붙고, 그 건물을 봤을 때 소비자들이 아마 이런 뜻에서 이렇게 했을 거야. 그게 이제 작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여운이 남아요.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사회적 흐름에 따라 바뀌거든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인식에 따라 바뀌면 안 되고 더 빨리 바뀌어야 되고, 소비자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회 흐름에 따라 바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 각 그랜저, 각 벤츠 하던 게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지금 전기차 다 동글동글 하잖아요. 각 벤츠 오면 엄청 구형처럼 느껴져요. 처음에 테슬라 나왔을 때 동글동글하게 전기차, 저기 차가 하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 얼마 많아요, 요즘. 이뻐 보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런 이쁨이나 아름다움이 누군가의 최소한 2, 3년 전 아이디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지면 내년이잖아요. 그 1년 후의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1년 후에는 어떤 것들이 유행을 할지를 생각하는 건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되고. 왜냐면 지금은 당장 이게 이쁜데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너무 촌스러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잡는 거는 저희가 잘 잡으니까, 전문가들이 잡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제 건물이 아닙니다. 제 건물이 아니고 우리 건축주님 재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 그림 들고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서 얘기하세요. 저희가 설계만 해서 공사할 수 있게끔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쳐 미친다 강성현 아큐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진짜 갑자기 추워졌네요. 이제 진짜 겨울입니다. 어제는 뭡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를 꺼내가지고 또 만들었는데 2m 10짜리 저보다 키가 큰데 그 와이어로 된 그 전구가 10개가 들어가더라고. 몇 메다 되잖아요. 그게 한 5m 이상 돼요, 이게 줄이. 근데 그거 감는데 그거 알죠? 아마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 와이어에다가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쭉쭉 나와 있다고. 근데 이거 풀다가 엉키고 막 이런다고. 모르겠어요. 좀 차분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차분한 사람들이나 퍼즐 좋아하고 꼬인 거 푸는 거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거 푸는데. 이거 다 풀고 났는데 밑에 풀어난 게 다시 엉키고. 그 뭡니까? 그 오너먼트라 그러죠. 유리로 된 거 막 걸잖아 이렇게. 그것도 뭐가 그리 많은지 참. 사실 그게 뭐 우리 어른들이 뭐 좋아서 하겠습니까? 또 애가 있고 하니까 그런 좀 분위기나 연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려고 또 집에 와이프가 또 혼자 계속 있으니까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좀 더 우울해라고. 우울할 수 있잖아. 우울한 걸 좀 더 그 집에 있으면서 좀 더 우울해질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에 이거 노래 틀어놓고 장난이고요. 아무튼 그거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연말 분위기는 좀 나고 하니까 뭐 그렇게 했어요. 우리 회사 앞에도 트리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했는데 진짜 이제 연말이 된 것 같네. 연말이 되고 이제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그런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결산 시기에 맞물려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모두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두들 연말 준비 잘 해서 또 내년 계획 잘 세워서 또 내년에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제가 그거를 매해 연말에 세우거든요. 이번 연도 초에 이제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 관련해서 3D 프린터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빨리 안 되네요. 이게 막 깝깝해 이게 속이. 뭐 스타일 상고만 바로 진행해야 되고 바로 그냥 내일 당장 뚝딱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바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은 브랜딩 기획 3기 현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디자인 해놓은 거를 가지고 우리 클라이언트랑 협의하면서 노출을 했는데 클라이언트께서 객실을 조금 더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정해진 한정된 자금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 역산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0억이 있다. 10억 중에 회사 이윤 얼마, 설계비 얼마, 인테리어 비용 얼마, 세금비 보험료 얼마, 그럼 건축 금액이 딸랑 이렇게 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역산을 해서 하는데 한정된 금액으로 뭔가 더 많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뭔가 마감재나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랜딩 3기 A 현장에 디자인을 새로 떴어요. 근데 새로 떴는데 이것도 다시 지금 또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왜냐면 클라이언트께서 조금 더 개방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오더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그림 좋아요. 첫 번째 그림도 좋았고 두 번째 그림도 좋아요. 사실 그림 한 개 만드는데 고민을 많이 해서 하는 거니까 첫 번째 것도 좋고 두 번째 것도 좋은데 근데 이게 저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클라이언트의 자금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클라이언트의 재산이죠. 근데 그 재산을 제 입맛대로 마음대로 한다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원하지가 않아요. 제가 설득을 해서 설득이 안 될 경우 나의 설득 스킬이 약하거나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충족 못 시킬 때에는 당연히 새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부담 가지지 마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고용하시는 거고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지. 마음에도 없는 건물을 지으면 또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또 그 건물에 대한 정이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라서 정 안 되면 바꿉니다. 이런 건 있어요. 이거 빼고 저걸 하면 안 될까? 이거 빼고 저걸 하면 안 될까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공사하기 전에는 가감하기 전에 엎어요. 왜냐면 이제 그 그림 한 개에는 벽체 하나 뭐 하나 전부 다 의미를 두고 그린단 말이죠.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 마음에 안 들고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하나 빼버리면 건물이 안 되고 의도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라면 저희는 싹 갈아엎습니다. 건축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싹 갈아엎어가지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이니까 일련의 과정들에 있으니까 지금 디자인 컨셉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이 완성되면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클라이언트랑 협의가 완만히 잘 돼서 원하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림이 이뻐요. 제 기준에는 이쁜데 클라이언트의 요청사항에 부합하는 부분이 조금씩 빠지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꾸자 라고 된 거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발. 그때는 스테이 가면이었죠. 스테이 가면. 근데 그게 엎어지고 이렇게 도면을 바꿨어요. 그 전에 거를 보면요. 도로에서 내려와서 A동, 도로에 내려와서 이렇게 쭉 돌아서 B동에 가는 그림이었어요. 이런 그림이었고 도로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건물 지붕이 보이는 형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두 번째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다? 주차를 여기서 하고 이렇게 들어오게끔 바꿨어요. 딱 들어오면서 열리는 이 뷰를 사실은 크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런 큰 수공간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윗부분이 엄청 높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딱 보면 그 감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는 A동, 여기는 B동, 여기는 C동, 여기는 관리동 해서 총 4개의 동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스판에. 그래서 앞에 계획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앞에는 2개의 객실이었는데 여기는 3개의 객실에 관리동까지 있으니까 좀 틀립니다. 대신 이 규모가 조금씩 틀려지고 수영장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마당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연면적이 82평이에요. 82평. 총 82평이고 이 부분을 앞에를 잘라서 도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땅이 있다고. 뒤에는 이게 건축주님의 땅이란 말이지. 이게 이 핑크색이 건축주님이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건물이 한 이런 형태 이 정도로 지금 이 정도로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요쪽 부분 자 이쪽 부분 땅이 맹지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허가를 이렇게 받아버리면 땅이 끊겨버리잖아요. 물론 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4m를 띄웠어요. 4m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도로랑 연결되면서 2차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1차 사업 부지 그리고 여기가 2차 사업 부지. 이렇게 2개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땅을 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도로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연면적은 82평 생각보다 평수가 커요. 각 개별 동에 별도의 마당이 존재합니다. 이 친구의 마당은 여기에요. 그리고 이 친구의 마당은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같이 다 붙어 있죠. 1동은 마당이 없어요. 대신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뷰가 있습니다. 앞에 바다뷰하고 논뷰하고 먼발치 바다뷰가 있기 때문에 1동에 대한 어드밴테이지는 그렇게 잡아가고 2동, 3동에 대한 어드밴테이지는 이렇게 뒷마당을 통해서 잡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동의 어드밴테이지가 2동 뭐냐면 2동보다 마당이 크죠. 실제로 면적이 26평에 18평이에요. 얘가 지금 7평이나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7평 작죠.
그래서 마당을 조금 더 줬다라는 겁니다. 형평성을 두고 이렇게 건물을 기획을 했죠. 평형대 대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들고 들어가면 비교적 저렴한 이유가 별다른 조형물이 없고 건물로서의 어떤 기초와 벽체가 다 형성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 건물 따로, 이 건물 따로, 이 건물 따로, 이 건물 따로가 아니잖아. 물론 이거 수공간을 통해서 건물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붙어 있는 기초라고 볼 수 있다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처마를 타고 이렇게 다 비를 안 맞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랑이에요. 회랑. 여기는 회랑 부분을 통해서 A동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동그랗게 나왔다는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용장은 오픈을 해서 여기 높이를 달리했습니다. 이게 뭔가 좁으니까 좀 내려한 느낌이니까 이 벽체를 굉장히 상당부를 높였어요. 6m까지 높여가지고 조금 더 확장성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본 화면이었고, 딱 여기 입구예요. 차를 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차를 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처마 보이죠? 처마부터는 이제 비를 안 맞아요. 비를 안 맞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계획하고 여기에 조명을 비추게 돼 있어요. 앞전에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이렇게 간판을 걸 수 있게끔 뭐 높은 거 하나를 설치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디자인상 맞지는 않고 그 도로 위에서도 우리 건물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인물을 올렸어요. 조형물을 올리고, 여기 아래쪽 부분에서 불빛을 탁 켜면 이쪽 부분이 이쁘게 좀 어두울 때는 굉장히 이쁘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유리가 들어가 있어. 보시면은 저쪽 부분이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인데 여기는 실이잖아요. 여기가 안에는 유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내잖아요. 그러니까 불 켜면 여기 체크 무늬로 그림자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코너에서 바라본 뷰예요. 여기 먼 발치에 바다가 보이고요. 요 앞에는 다 논입니다. 논밭이 전답이 이렇게 쭉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개방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반대쪽, 그러니까 B동에서 우리 건물을 바라볼 때의 느낌이에요. 이게 사실은 획기적이다라고 저는 봐요. 조형물이 이게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요. 약간 멀리서 보면 눈처럼, 개구리 눈처럼 플로그예요. 플로그. 그래서 여기 눈처럼 이렇게 있고, 이렇게 눈에 색칠한 것처럼 있고, 개구리 입 있고, 개구리가 탁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인물들에서 빛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인상적으로 자리에 남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영장인데 높이 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 부분은 토목공사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단을 맞춰서 갔고요. 여기는 사막화, 이제 백사장 모래라고 있어요. 백사장 모래. 일반적인 강모래 같은 경우에는 노랗잖아요. 근데 백사장 모래 같은 경우에는 하얘요. 그래서 백사장 모래를 넣어서 좀 사막화로 만들고, 이렇게 죽은 나무, 이게 조형물 만들어 가지고 걸치고 조금 드라이한 느낌의 어떤 휴양지 느낌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조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디자인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그림 들고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서 얘기하세요. 저희가 설계만 해서 공사할 수 있게끔 드리겠습니다. 82평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이 없으면 안 되는 규모예요. 이게 60평 이하일 경우에는 직영공사가 가능한데 60평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이 있어야 되는 공사인데 60평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영공사 할 수 있게끔 되니까 이 그림이 필요하신 분들, 조금 협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시고, 왜냐면 이거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일단은 제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또 쓸 수는 있다고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거 있잖아. 그 집에 와이프가 요리를 막 해요. 아들 주고 남편 주고 하려고 막 요리를 막 합니다. 저녁을 막 차리죠. 그래서 차려가지고 밥 먹으라 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다 먹었어요. 내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와이프는 안 먹는 거야. 이거 안 먹노? 이렇게 요리하다가 입맛 다 틀어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똑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관은 하고 있지만 이걸 또 다른 데 써먹기는 힘들어요, 제가. 왜냐면 똑같은 그림을 그리면은 재미가 없고 식상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공부했다 정도로 만족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게 하드웨어에 계속 보관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꺼내 가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따로 저희가 컨택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브랜딩 기획 3기 A 현장에 대한 두 번째 디자인 컨셉을 알려드렸고, 곧 세 번째 디자인 컨셉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만 사실상 뭐 엎어지고 다시 하고 엎어지고 다시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송출을 하려고 지금 찍는 거고, 다른 현장들도 막 엎어졌다가 다시 하는데 많아요.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브랜딩 기획 3기 A 현장의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왜 우리는 이거 다 송출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려고 저희가 있는 거고, 전문가들을 섭외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라고 시키는 거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저희가 이쁘게 다시 그려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어떤 레벨도 계속 올라가고 계속 공부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좋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그림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그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차 우리가 디자인안을 사무실에서 이제 미팅하는 영상을 송출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제가 그 디벨롭된 디자인안을 영상에 송출을 했었죠. 그런데도 그것도 이거 조금 이리저리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3차로 넘어와서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차비 진다 방송의 나키노 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청룡의 해랍니다. 청룡의 해. 요번에 부산에서 드론으로 가지고 청룡이 날아다니고 이런 말이 날아다니고 여의주를 탁 무는 거를 갖다가 드론으로 저거를 했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드론을 가지고 저렇게 불빛 연기를 하는지 대박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이슈가 되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든 산업이 발달하면 확실히 뭔가 세상에 이로운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거 알죠? 그 영화 촬영할 때도 헬기 타고 막 하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다? 전부 다 뭐 드론 촬영으로 전부 다 해요. 드론 하나로 엄청나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3D 프린터로가 나오면 세상이 많이 바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코업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창원시 예산, 본 예산 제가 이거 보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지금 지역마다 그 명칭은, 사업 명칭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상생발전 특별회계, 뭐 공기업 특별회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에 화장실을 신축한다든지 또는 보도를 정비한다든지 개보수, 개선 공사를 한다든지 한 60억 정도가 정비 사업에 쓰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60억 중에 3D 프린터로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화장실 개선 공사가 한 8천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요. 재래식 건축으로 하면. 근데 3D 프린터로 하면 그게 한 2천만 원 내에 그냥 끝나겠더라. 2, 3천 내에. 근데 우리가 원가가 2천이라고 해서 2천만 원 받고 해줄 수는 없고, 뭐 8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띄고 5천만 원의 공사해도 3천만 원 남는 거 아닙니까? 시 예산이. 그러니까 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못해도 35에서 40%는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겠더라. 50억만 봤을 때 40%면 얼마입니까? 5, 4, 20. 예산 60억 중에 20억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3D로 했을 때. 그래서 이걸 한번 시의회나 창원시에 찾아가가지고 브리핑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3D 프린터로 그 공사를 진행을 했을 때는 뭐 예산이 30% 40% 준다면은 안 할 이유가 없잖아.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브랜딩 기획 3기 A 현장이죠. A 현장에 대한 디자인 컨셉을 조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앞전에 저희가
주인을 못 찾은 디자인들 뿌렸잖아요. 그 뿌리게 된 계기가 이 브랜딩 기획 3기 A 현장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서류를 많이 전송해드리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클라이언트께서 본인의 재산 가치를 올리고 뭔가 사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저희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사실상 상업 공간일 경우에는 보통 작가의 생각대로 많이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건축주 의견을 배제시킬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컨셉으로 다시 디자인을 하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 기획 3기 A 현장 같은 경우에는 1차 우리가 디자인 안을 사무실에서 이제 미팅하는 영상을 송출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미팅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대로 갈 것이라고 보고 시작을 했던 건데 클라이언트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다른 걸 바꿔서 내 의견도 좀 반영해달라. 그래서 2차로 제가 디벨롭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사항을 수용해서 정해진 그 금원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벨롭된 디자인 안을 영상에 송출을 했었죠. 그런데도 그것도 이거 조금 이래저래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3차로 넘어가서 허락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웃소싱하고 있는 협력 건축사 사무실에 도면을 넘기고 인허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수정하면 돼요. 이제 요청사항들 있기 때문에 그 수정한 건 어렵지 않고 지금 클라이언트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개요가 나옵니다. 대지의 면적 431평이에요. 사업 제외 면적이 92평, 약 100평이 날아가는 거죠. 실사용 대지 면적 이 정도 나와요. 이 면적이 300평 미만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게 농어촌 민박의 경우 300평 미만의 건축,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농어촌 민박을 떠나서 그 농지 전을 개발할 때는 1000회배 이하로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회배 하면 300평 미만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건축의 면적은 69.14평이에요.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농어촌 민박을 위해서는, 민박 허가를 위해서는 70평 이하로 건축이 돼야 돼요. 근데 70평 이하로 건축을 하려고 하니 됩니까? 건축 면적이 70평 미만이라고 해서 70평 건물만 딱 때까지만 안 치는 게 작품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면적이 들어갑니다. 이 플러스 알파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공사비는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게 플러스 알파 면적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고 작품성을 가미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 플러스 알파 면적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플러스 알파 면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건축 면적 산입 제외 공사의 면적이에요. 그게 뭐다? 수영장, 진입 공간, 바베큐 할 수 있는 데크, 수영장 펌프실, 이 정도가 되고요. 각 동에 이렇게 묶이고요. 그리고 관리동 뒷마당 조성, 중앙에 수공간, 이런 부대 시설이 없으면 이제 건물만 가지고는 이제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상업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에 따라서 작품성이 인정이 되고 소비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뭐 브랜딩 기획 2기 현장인가요? 옹벽이 굉장히 많아요. 땅이 좁거든요. 높고 긴 옹벽들이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압박감을 받는다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작품성을 살리는 거예요. 옹벽 짓는데 면적을 차지합니까? 건축 면적에 포함이 안 돼요. 다만 부대시설공사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1000만 원입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지금 이때까지 유튜브를 촬영해서 쭉 지내온 기간이 한 3년가량 됐습니다. 초반에 노래 불렀던 게 평당 금액은 없다. 평당 금액이라는 얘기를 제발 좀 하지 마시라. 평당 금액이라는 것은 공사를 하고 난 그 결과에 대한 금액을 평당 금액으로 보는 거지, 모든 공사가 그 평당 금액을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희와 상담하는 클라이언트들께서는 평당 건축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행여나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평당 금액이라는 게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대략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많이 인식이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좀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애청자들도 레벨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건축을 하신 분들은 토목공사는 전체 대지 면적의 나누기로 평당 금액을 하니 얼만큼이고 실제 건축만 공사했을 때는 70평에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갔고 인테리어는 이만큼 들어갔어. 그리고 부대 공사하는 데는 이만큼 들어갔어.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앞으로 공사를 할 분들은 물어보실 때 토목공사는 얼마 들었고 건축공사의 실제 건축 시공비는 얼마 들었고 인테리어 시공비는 얼마 들었으며 부대공사 비용은 얼마가 들었냐라고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 정도의 인식을 이제 갖추셔야 됩니다. 3년 차 되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LPG 가스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진입 동선이 있어요. 이렇게가 부대공사가 되는데요. 부대공사의 면적이 120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건축 면적보다 2배가량 커요. 2배. 그럼 이건 공짜로 하냐 이거예요. 아, 그 건축하니까 이건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미지를 보면 이 서비스로 어떻게 이거를 라고 말씀을 아마 하실 겁니다. 객실 1, 객실 2, 객실 3 관리동이에요. 클라이언트께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달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관리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원래는 객실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여기 수영장입니다. 자, 여기도 수영장이에요. 자, 여기도 수영장입니다. 각 객실별 수영장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여기 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 이게 부대공사예요. 우리 면적을 줄이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입구예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박 대표는 입구를 안 보이게 어떻게든 숨깁니다. 그 소비자들이 입구를 찾는 재미도 있어야지. 이건 장난이고요. 사실 입구가 노출되어 있는 건물의 완성도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나 말 주변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조금 더 꾸며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뭐 문을 하나 건너고 하나를 보면서 문을 또 하나 열었을 때 이게 안정감을 느끼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모르겠고 내 건물이면 이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나 내 건물이면 절대 이렇게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느낌대로 입구를 가리는 겁니다. 이게 안전성이나 심리적 부담감들 때문에 그렇게들 한다고 그럽니다.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은 결국 레벨우가 그 인자 시작하는 입문자들이에요. 제 영상을 조병수 교수님 보시겠습니까? 볼 수는 있지. 보시긴 한다던데 볼 수는 있겠죠. 뭐 박희수 교수님 보시겠어요? 볼 수는 있지. 보신다고는 했었어요.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구독은 돼 있는 걸 내가 봤어요. 봅시다 이래가지고 구독은 돼 있는 건 봤는데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볼 거 아니에요.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볼 확률이 높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잡소리는 그만하고요. 여기가 주차장이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이냐? 복도 형태입니다. 복도 형태. 사람이 지나다니는 동선. 이 동선으로 진행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빠져서. 왜? 사람 복도 지나가면서 집에 들어가는 걸 바로 들어가는 거 보면 안 되니까 이걸 가린 거예요. 1차 디자인과 2차 디자인의 경우에는 각각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구현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다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3차까지 왔잖아요. 클라이언트의 요청 사항은 이거였어요. 전객실이 전망뷰를 볼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땅도 조건이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요청을 드렸긴 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그럼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지금 현재 이런 형태가 나온 거야. 왜냐면 전객실이 바다뷰를 보고 전망뷰를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전망뷰를 볼 수 있는 배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복도가 안 생기면 답이 없어. 근데 복도가 생기는 게 어떻게 그게 프라이빗한 공간이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를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런 형태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죠. 객실 앞에. 여기가 뭐냐? 데크입니다. 데크. 데크의 옹벽을 이렇게 길쭉하게 냈죠. 이렇게 옹벽을 길쭉하게 냈습니다. 옹벽을 길쭉하게 낸 이유는 시선 차단이 필요하죠.
시선 차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쭉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관리동을 자리를 이렇게 바꾸려 했었어요. 왜냐면 이 객실 1번이 제일 뷰가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약간 바라보는 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관리동으로 옮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관리동을 하려 했어요, 원래. 근데 관리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입구인 거예요. 실제 지금 현재 있는 관리동 위치가 입구인 거지. 입구, 그냥 사람들 진입하는 입구인 거예요. 근데 그 입구의 개방 형태로 데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시선이 다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개방해버리면. 아,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위치를.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는 클라이언트의 공간인데 여기 마당을 형성을 시켜줬습니다.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거주하실 텐데 객실처럼 있을 수는 없잖아. 살림집인데. 그 땅을 활용해서 삶의 가치가 질이 올라가야 되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뒷마당을 형성시켰어요. 마당을 형성시키고 2차 디자인을 보면 알다시피 여기 격자 무늬 큐브가 있었어요. 그거를 요 앞에다가 설치를 해서 시선 차단을 조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 이 공간이 수공간이에요. 수공간. 한 15cm 물이 담기는 수공간인데 사람들이 진입할 때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흥이 비어 있으면은 그 건물이 쥐다 말았노 이런 느낌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워킹하면서 이제 본인의 객실로 갈 때 물의 흐름 그리고 바람이 불면 물길이 치잖아요. 그런 잔잔한 물을 보면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재미 요소를 넣은 겁니다. 작품성을 좀 높인 거예요. 예, 객실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관리동이죠. 관리동에는 이렇게 베드가 있고요. 린넨실이 있고 욕실이 있는 거예요. 현관이 있고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객실 형태와는 좀 다르죠. 원룸 투룸 정도 되는 그 주거 공간의 형태입니다. 여기 큐블럭 담장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뒷마당이 형성이 됩니다. 객실 3번부터 들어가면요. 이렇게 되죠.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요. 비비 꼬여 있습니다. 비비 꼬여 있어. 비비 꼬였네 알죠? 스크루바입니다. 쭉 이렇게 꼬아서 들어가요. 딱 들어오면 주방이 있고요. 거실이 있고 베드가 있습니다. 널찍널찍하게 빠졌어요. 널찍널찍하게 빠진 걸로 보시면 되고요. 2번으로 가면 또 이렇게 쭉 오죠. 스크루바로 또 들어갑니다. 지렁이처럼. 1번 객실도 스크루바처럼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객실의 형태는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펌프 시설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침실에서 전망을 볼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데크 시설. 이렇게는 우리가 꾸미진 않지만 여기는 다 마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입니다. 이런 형태죠. 이거를 조금 더 올려라고 해라. 여기 밑에 공간이랑 똑같이 잡아가지고 정비율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자, 여기는 진입구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리듬감을 좀 살리는데 떨어뜨려 놨어요. 용법을 따로따로. 건물이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일 거예요, 아마.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에서 차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가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에 좀 재미를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 옹벽의 높이와 이 박스의 높이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 본 건물에 대한 높이도 설정값이 다릅니다. 계단 형태예요. 뭐냐면 리듬감을 좀 살리고 건물 밸런스를 맞춘다고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여기가 제일 높죠. 그 다음 여기가 높죠. 그 다음에 여기가 높습니다. 건물 밸런스 맞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정면, 그러니까 입구 쪽에서 보면은 디자인 요소가 살아나요.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 밸런스가 이게 옹벽이 여기까지 쭉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복도 형태로 쭉 이렇게 치고 나와요. 널찍하게. 여기 수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옹벽이 높고 이렇게 가로로 높고 이거는 세로 형태잖아요. 이게 선이 이렇게 딱 부딪히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를 조금 바꿨어요. 여기 보시면 단이죠. 객실의 형태는 이런 형태로 지금 빠져 있고요. 수영장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샬랄라 커튼
형태보다는 저는 이거 좋아요. 제가 일본 건축물, 안도 타다오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런지 일본 건축물에 대한 그 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커튼을 샬랄라 커튼 말고 그 이라샤이 마생 하는 술집 안에 입구 앞에 있는 이 천 있잖아요. 이거 천. 두 개 엮어놓은 거. 이렇게 막 키워 놓으면 막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거 있잖아. 찰랑거리면 글자가 확 찢어지는 거. 그런 거를 이 글자 없이 흰색 천으로 한 요만큼 오는 걸로 하면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여긴 조금 수영장이 좁고 높습니다. 이게 너무 넓게 할 수는 없고 좁히고 옹벽을 높이면서 그 웅장함을 살리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디자인 컨셉을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린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은 준공 이후에 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미들을 클라이언트하고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 생각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클라이언트의 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같이 얘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브랜딩 기획 3기 A 현장에 대해서 통과된 허락받은 3차 디자인 도안에 대해서 디자인 컨셉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가 아마 진행될 거고 건축허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